지금은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 2기가 진행 중이고요. 오늘은 2기 2주차 혜택 강의입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네. 네, 저는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 이문희 코치입니다. 12년 차 허벌라이프 웰리스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요. 뇌교육사 1급, NLP 강사 자격과 라이프스타일 코칭 자격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함께 변화시키는 건강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지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몸보다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생각과 뇌의 패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NLP 다이어트입니다. NLP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뇌의 생각 패턴을 바꿔서 건강한 행동을 자동화하는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습관 프로그램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에서는요, 몸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형성해서 몸을 바꾸는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NLP 다이어트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이 NLP 다이어트 생각 훈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캐서린 폰더 작가님하고 사토 오미오 박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하루 10분이라는 이 생각 훈련 달리기 미션을 하고 있잖아요. 짧은 단 1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매일 반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생각 훈련을 지속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캐서린 폰더 작가님은 왜 우리가 송도 다이어트 챌린지 할 때에 제가 그때 혜택 강의로 금가루 수업을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 금가루 수업을 쓰신 작가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사토 도미오 박사님은 의학 박사님이시면서 농학 박사이시고요. 경영학 석사이십니다. 현재는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우리 두뇌에는 RAS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신경망 활성화 시스템 또는 망상 활성계라는 신경계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망상 활성계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런 신경계가 있는데 이것의 역할은요, 그 주변에 있는 방대한 정보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선별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 시끄러운 파티나 또는 왜 시끄러운 공간 속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요, 바로 내 신경이 그쪽으로 바로 집중이 되거든요. 경험해 보셨나요? 왜냐면 이건 본능적으로 우리가 대중들이 있을 때 나의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이건 생존에 매우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교회에서도 교회 식당에서도 그랬는데요. 또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미팅장에서도 누군가가 은희야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면요. 바로 주의가 그쪽으로 쏠립니다. 가장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바로 이 RAS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주의가 가는 거죠. 그런데요, 자신이 좋아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부분은요, 이 RAS에서 거부돼서 나의 이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은.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거나 관심이 있는 부분은요. RAS 활동인 선별 기능을 무사히 통과해서 나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무엇인가를 마음속으로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의식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자동으로 나의 뇌가 정보를 수집을 해주거든요. 이거는 이게 특별한 기능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실험을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감으셨나요? 눈을 감아보세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 목소리만 들으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눈을 감으셨죠? 지금 계신 코치님들이 계신 그 주변에, 코치님들 주변에 빨강색 물건이 몇 개나 있을까요? 눈을 감은 채로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몇 개인지 숫자를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내 주변에 빨강색 물건이 몇 개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고요.
몇 개인지 숫자로 한번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눈을 뜨고 주변을 한번 둘러봐 보세요. 어때요? 빨강색이 몇 개나 있나요?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한 1.5에서 2배 정도 많을 겁니다. 원래 우리가 다 보고 있었지만 이 빨강 색깔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빨강색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정보 수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빨강색을 보겠어 하고 지금 주의 깊게 이렇게 보면은요, 빨강색이 중요해라고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나는 49kg 근육질에 마르고 탄탄한 몸이 되었다. 내가 어떻게 49kg가 되었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을 했잖아요. 그렇게 반복을 하면 내 두뇌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이 신호가 중요한 신호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게 생존에 필요하네, 중요하네. 그래서 이 49kg의 근육질에 마르고 탄탄한 몸을 만들 만한 그런 정보들, 49kg를 만들 수 있는 정보들을 자동으로 우리 뇌가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 주의 집중과 망상 활성계가 활성화되면서 관련된 정보를 자동으로 우리 두뇌가 수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살 빠지는 뇌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강의에서 살 빠지는 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살을 빼기 위해서는요, 살이 잘 빠지는 몸, 그러니까 대사가 잘 되는 건강한 몸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요, 살 빠지는 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면요, 이렇게 요요 겪지 않고 평생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그런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꿈을 실현하려면요, 두뇌의 RAS 활동을 완벽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뇌에 목표를 강하게 입력을 시키고요. 반복적으로 꿈과 소망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처럼요. 어떤 자신이 되고 싶은지, 어떤 성공이나 행복을 바라는지, 내가 원하는 것, 해보고 싶은 일 등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는 것도 참 좋겠죠. 그리고 자신의 진실한 소망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발견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계속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른 소망이 생기면 그 목록을 변경해도 물론 좋죠.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소망을 찾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소망을 쓸 때는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49kg가 되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쓰면요, 다음에는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라는 말이 이어진다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이 박사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생화학자로 이 신체 구조의 전문가이신데,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한 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언어에 따라서 의식과 사고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대 상황은 있을 수가 없대요. 자, 캐서린 폰더 작가님이세요. 금가루 수업의 작가시죠. 분은 의도적인 생각과 행동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도적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셨고요.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열망하는 것이다. 생각을 넘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열망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어느 사업가가 경영난을 겪고 있었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 사업가의 그 상황이 그렇게까지 급박하지가 않아서 스스로 마음가짐만 바꾸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는요, 조금 불안한 마음에 자기의 고민거리들을 주변의 친지들한테 여기저기 늘어놓고 다니기 시작했대요. 때로 저희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기가 계속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점점 불풀려서 말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 상황이 그의 마음속에서도 더욱 심각한 문제로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생각 훈련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에서 해결이 이루어질 리가 없었죠.
그러다가 그가요, 이 부에 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적용하자 몇 달 후에는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우선 고민거리를 타인에게 늘어놓거나 편지로 알리는 일부터 중단했대요. 저희도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막 사람들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는 건 내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고민거리들을 더 이상 타인한테 알리는 것을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조용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내용을 글로 쓰기 시작했는데 서서히 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했다면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매일매일 조용히 글로 혼자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미래에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하다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불안한 상황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불안한 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생각 속에서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내가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요. 화목과 이해,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결과를 글로 표현해 봅니다. 네.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의 상황을 글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자세히 적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할 것인지까지 자세하게 상상하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면 그때 해결되었을 때 나의 기분이 어떤지도 적어보는 거예요.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떻게 나를 축하할 것인지 그 상황도 적어보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코치님들 중에서도 이제 봄이잖아요. 그럼 봄맞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3월에 감량하고 싶은 목표 있으신 분 계시죠? 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kg가 감량인 코치님도 계시죠? 네, 그렇다면 지금 5kg를 감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5kg 감량이라고 하는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제품을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보지? 또 운동은 어떻게 실천해 볼 건지? 또 식사 약속 같은 것도 조정을 좀 해야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 후지님이 5kg 감량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기분인지도 적어보시는 겁니다. 또 그 목표를 달성한 나에게 어떻게 축하를 할 것인지 그 상황도 적어보시면 좋아요. 후지님들이 오늘 잠깐만요. 이 혜택 강의를 통해서 여러 코치님들의 이런 봄맞이 다이어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유 미션으로 12시간에서 16시간 단식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훈련하고들 계시잖아요. 단식은 단순하게 굶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음식으로 들어온 포도당을 최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죠? 우리가 먹을 식사를 하면요. 먼저 포도당을 먼저 에너지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밥이나 빵, 그런 과일들을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 몸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지금 에너지가 충분하네. 그래서요, 이 들어온 포도당을 사용하고 남는 것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요, 사실 지방 연소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먹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굳이 지방을 갖다 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식사 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몸이 이제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조금씩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단식, 그 정도를 가 지나면요,
간에 저장해뒀던 그런 글리코겐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몸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아, 이제 포도당이 좀 부족하네. 다른 에너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드디어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지방연소 스위치가 보통 12시간 전후에 켜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건강 프로그램들이 이 12시간 단식을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단식이 조금 더 길어지면요. 이 우리의 몸은 더 강하게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면 우리의 몸은 본격적으로 지방산과 케톤체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케톤체는 지방을 분해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뇌의 에너지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식 상태에서는요, 지방 연소가 증가하게 되고 뇌의 에너지 효율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그런데 단식 중에도요, 우리의 몸은요, 혈당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지는 않아요. 몸에는 그런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포도당 신생 합성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새로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때 사용되는 재료는요, 젖산, 아미노산, 글리세롤과 같은 물질이고요. 이 단식이 진행되면서 우리의 몸이 케톤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요, 근육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 24시간 단식하는 중에는요, 근손실을 줄이는 그런 보호 효과도 나타납니다. 네. 근데 이제 단식이 계속 진행되면 지방이 분해되면서 이제 케톤체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케톤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케톤체는요,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울 때 간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물질입니다. 보통 우리 몸은요, 에너지를 이렇게 사용해요. 음식을 통해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요, 먼저 포도당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근데 탄수화물이 점점 부족해지면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하는데 이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케톤체가 생성된다라고 했죠. 즉, 케톤체는 지방을 태울 때 만들어지는 연료입니다. 케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요, 지방이 계속해서 분해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케톤체는요, 식욕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단식이 점점 편해져요. 우리가 먹으면 계속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단식을 하게 되면 그런 식욕도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뇌는 이 포도당과 케톤을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요, 이 케톤이 뇌에 더 안정적인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톤체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 뇌 에너지로 바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건데 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하면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머리도 맑아지고 피로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뇌 에너지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이고요. 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보통 이 탄수화물을 태우는 몸의 상태이면 살이 찌고요. 지방을 태우는 몸은요, 살이 빠집니다. 여러분들, 12시간에서 16시간 단식 미션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야식이 살을 찌게 하는 이유는 이 먹은 음식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방을 태울 그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야식하는 습관은 굿바이, 굿굿바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식에서 또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자가포식 시스템입니다. 자가포식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가포식을 쉽게 말하면 몸의 청소 시스템입니다. 몸에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요, 몸은 이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에너지가 없네. 그럼 내부를 좀 정리해 볼까? 그래서 몸은요, 오래된 세포나 손상된 세포, 불필요한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새로운 세포 재료로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단식은요, 단순히 이렇게 살만 빼는 것이 아니고요, 몸을 리셋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단식이 길어지게 되면요, 몸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개선되고요,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고, 염증 감소, 스트레스 저항 증가, 그리고 뇌 기능이 향상되죠. 뇌에서는요, BDNF라고 하는 뇌 성장 단백질이 증가합니다. 이 단백질은요, 뇌 신경을 보호해주고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도와줘요. 그래서 단식은 단순한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고 우리의 몸과 뇌를 함께 건강하게 만드는 생리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굶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몸을 괴롭히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식은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몸은 스스로 지방을 태우고 세포를 정리하고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네, 식사를 하면 우리의 몸은 포도당을 먼저 쓰죠. 하지만 12시간이 지나면 몸은 지방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식이 길어지면 몸은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이라고 하는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요. 동시에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는 자가포식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단식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을 리셋하는 과정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단식은요, 굶주림이 아니라 몸의 배터리 시스템을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바꿔 끼우는 최적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에 도전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남의 이야기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식 이런 습관을 장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지나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여유도 오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제 저희 키다리 점핑 근처에 성북천이 있는데 성북천에 좀 놀러 나갔는데요. 정말 봄이 완연하더라고요. 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노란 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 있는데 저는 당연히 이게 개나리 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개나리꽃이 아니고 영춘화라고 해요. 저는 영춘화라는 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 영춘화라고 하는 거는 봄을 맞이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봄맞이, 봄을 맞이하는 꽃이라 그래서 우리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에 도전하고 계시는 코치님들, 이 봄맞이 다이어트 하시라고 제가 정말 기발한 그런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고 계시는 코치님들 중에서 여기 계신 모든 코치님들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어, 우리 코치님들 중에서 SL 도전 다이어트에 도전하고 계시는 코치님께 기회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3일에서 7일 정도의 비우기와 채우기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 계신 코치님들 중에서 1등을 하면, 근데 단지 1등을 하더라도, 우리끼리 1등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SL 도다에서 시상식에서 10등 안에는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래야지 시상할 때 인터뷰를 할 수 있잖아요. 인터뷰 하시면서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에서 도전받아서 봄맞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외쳐주시는 겁니다. 1등 하신 코치님께 드리는 혜택은 제가 어마어마한 거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마지막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스케치로 이게 해보니까 조금 날씬하네요. 제가 저렇게 몸이 안 좋았을 때에 제가 2달간 나이트웍스를 하루에 아침에 10스푼, 저녁에 10스푼 그렇게 60일 동안,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가 항상 너무나 힘들었던 이 투화기 때부터 기관지 천식이나 아토피, 비염이 너무나 심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어졌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운동 같은 거, 달리기 같은 건 정말 꿈도 못 꾸고, 항상 포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근데 또 60일간 나이트웍스를 먹었지만, 저는 그 전에 허벌라이프를 만나고 한 3년 후에 이걸 해봤었거든요. 이미 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 몸에 이 영양이 잘 쌓여진 상태에서 이거를 시도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제가 2개월 만에 그때 10kg를 감량을 했었어요. 사실은 1개월 만에 제가 8kg를 감량했거든요. 일주일에 2kg씩 빠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도전 다이어트에서 1등을 못했다는 거. 그때 2등 했었거든요. 저는 SL 도다에서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하튼,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제가 천식량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됐고, 아토피나 비염 같은 증상들도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었죠. 그래서 매년 지금은 마라톤에 도전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건강해진 경우인데,
이게 단순히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순환이 뚫리면서 몸이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때 도대체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너무나 정말 기적적인 변화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트웍스를 고용량으로 2달을 먹었을 때 이렇게 몸이 바뀔 수 있나? 그런데 그 비밀이 바로 이 순환에 있었던 거예요. 대사. 너무 중요하죠. 이 산화질소, 에노라고 하는 산화질소, 인데요. 이 산화질소가 기관지의 주변이나 전신의 미세 혈관을 확장을 해주고 또 혈류량이 증가로 인해서 세포 구석구석 원활한 산소 공급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천식을 극복하고 지구력을 높이는 그런 비밀 무기였죠. 그리고 또 체내 만성 염증 물질 같은 게 굉장히 배출이 잘 되는 네, 그런 몸으로 바뀐 거죠. 막힌 톨게이트가 활짝 열린 것과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네, 이 나이트웍스의 주요 성분이 이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핵심 원료인 이 L아르기닌이 들어있고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해주고 또 세포와 혈액 형성에 필수적인 엽산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나이트웍스는요. 우리가 단식을 하는 동안에도 나이트웍스 2스푼 정도 먹는 거는 이게 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드시고 싶을 때 드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가 개선이 되고 또 몸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이 활성화되면서 에너지 공장이 풀가동되면서 진짜 가만히 있어도 살이 잘 빠지는 그런 체질로 변모되고 정말 기초대사량이 증폭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이 좀 쪄 있었기는 하지만 굉장히 근육형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그 2달간의 그런 경험과 그 이후에도 꾸준히 나이트웍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이런 장시간 단식을 하는 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대사 스위치의 역할을 하지만 너무 시간이 24시간까지는 괜찮아도 그 이후가 되면요 근손실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24시간까지는 상관없지만 48시간이나 72시간까지 이렇게 단식을 하게 되면요. 지방 연소도 굉장히 극대화되고요. 자가포식도 증가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근육이 분해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되고 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굶기만 하면 심각한 폭식 위험이 생기죠. 그래서 이 48시간 이상의 맹목적인 단식은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대사 유연성 너무 중요하고요. 지방 연소 구간에서 몸이 근육을 분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완벽한 이 영양 방패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포뮬라 원 쉐이크 식사입니다. 우리가 이 48시간 이상 단식을 할 때, 비우기를 할 때도요, 이렇게 2번째나 3번째 날에는 비우기 하시면서 쉐이크도 같이 좀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근육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웍스와 포뮬라 원, 이게 굉장히 좋은 조합이죠. 이 나이트웍스가 혈관을 확장해서 노폐물을 빼주고 산소를 채워서 지방연소 효율을 극대화시켜줘서 이렇게 기초대사량을 올려준다면 이 포뮬라 원 쉐이크가 그 비워진 자리에 질 좋은 단백질과 영양을 차곡차곡 잘 채워서 근손실을 방지해주고 탄탄한 바디라인을 만들어준다는 정말 이 제품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바지 다이어트를 위해서 3일에서 7일간 뭐 비우기를 한 3일 그리고 나머지를 채우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가 시상식 체중을 재는 날이잖아요. 그때까지 이번 일주일간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두가 다 할 필요는 당연히 없죠.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가 살을 뺄 필요가 없으신 분도 24시간의 단식을 도전을 해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도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 몸의 새로운 시작. 정말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집중하시고 봄맞이 다이어트를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우기와 채우기를 해주세요. 제가 막 이 PPT 만드는 거를 어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3일에서 7일간 집중해서 이 리셋 프로그램을 해보는 거. 처음엔 독소를 배출하는 데 집중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채우는 데에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코치님들이 우리 SL 도전 다이어트 시상식은 3월 28일입니다. 이때에 10위권 안에 드시고 10위권 안에 드시는 코치님들 중에 1등을 하시면 선물은 짜잔! 이렇게 챌린지 프로그램을 한 분에게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이 챌린지라고 하는 도구가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도구거든요. 저는 정말 이게 너무나 갖고 싶어서 98만 원 돈 내고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번에 제가 좀 이거를 하나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래서 결심하시고 이 비우기와 채우기를 일주일간 해보시면서 한번 결과를 한번 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시 태어나는 봄 성공의 로드맵도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결심하시고 도전하시고 보상받으시는 그런 일주일 10일이 나머지 10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라톤을 뛰는 심장으로 출발선에 서시고요. 어, 네. 아, 그리고 비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아직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은 그 코치님들한테 잘 상의하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프로그램 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혜택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